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2th of June 2021, Saturday. Now 6: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인데요. 이제 뭐 10만 전자 간다 그러던 게 몇 개월 전인데 아직 8만 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만 전자, 11만 전자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좀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첫 번째로는 그 외국인들이 그때 한번 얘기했다시피 지금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숏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 이게 롱 포지션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소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을 놓고 삼성전자가 참 어느 한쪽 스탠스에 쓰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하고 어쨌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의사결정을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후로 거기 맞춰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가장 1순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이거 봐라.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도 역시 있어야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끌어줘야 우리나라 증시도 오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가 이만큼 좋아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삼성전자가 일부러 약간은 방관하는 측면도 현재 주가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어울려서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물론 가기는 가겠죠. 근데 지금은 이 박스권 장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지금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은 일부는 보유를 하시고 한 20% 30% 정도,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이요. 비중이 작은 분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 비중이 큰 분은 20에서 30%를 바꿔서 예를 들면 무슨 카카오나 이런 걸로 옮겨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비중이 작은 분은 그대로 홀드, 그 다음에 비중이 큰 분들은 한 30%를 파는데 요거를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10% 일주일 단위로 좀 끊어서 팔면서, 그렇게 뭐 한 20% 정도는 카카오 들어가고 10%는 또 다른 주식 한번 또 들어와 보시고,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은 박스권 장세니까 박스권 장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은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갖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1,000원이고요. 52주 최고점은 96,800원. 지금 이렇게 되면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삼성전자 관련 소식은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새 OS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소식은 E&I 랩에서 소비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R&D 센터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로 작은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이미지 센서 세계 1위는 소니 아닙니까? 소니를 집중적으로 추격한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TSMC가 미국과 일본과 그 파운더리 쪽에서 더욱더 밀착한다. 그래서 일본 구마모토 현에 300mm 웨이퍼 하는 공장을 새로 만드는데 이게 총 한 370억 원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 190억 엔 정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일본 구마모토 현이 소니가 있으니까 소니하고 계속 또 협력이 강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패키징에서는 또 히타치하고 아사리 카세이라는 회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SMC가 미국에도 애리조나에 6개 생산 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물론 20조 정도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TSMC에 비해서는 좀 적어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대로 아마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하고 미국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TSMC를 아마 능가하는 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발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그런 것을 지금 고심하고 계획을 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서는 이것 봐라, 이렇게 TSMC한테 밀린다는 기사를 자꾸 여론이 써내면서 이러니까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을 계속 이제 끌어내고 있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여론이 삼성전자로부터 광고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여론은 또 신문은 그렇게 여론을 조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론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은 노출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잘못은 있지만 나오는 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국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관한 소식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요일 12일인데 오늘 오후 3시 반에 용인 동백에서 우리 잉글리시 샤우팅 그 오프라인 좀 마케팅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커피, 라떼도 따뜻한 거 시원한 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저하고 션, 그 다음에 윌 리나가 나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이라는 외국인 선생님이 나와서 또 영어를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커피도 드시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기회가 되면 배드민턴도 같이 한번 쳐보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나와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주식 상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주식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 그 다음에 영어 학습하다가 궁금하거나 좀 물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웃라이어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조금 이렇게 지나가서요.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결, The Ethnic Theory of Plane Crashes, 요걸 한번 좀 살펴보게 합니다. 그의 여름 괌에서 생긴 일. 1997년 8월 5일 아침 6시 알람소리에 맞춰 대한항공 801편 기장이 잠에서 깨어났다. 나중에 그의 가족이 조사관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체육관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한 다음 집에 돌아와 저녁에 떠날 괌으로의 비행 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에 일찌감치 서울을 빠져나와 김포공항으로 향한다. 공군에서 제대한 후 대한항공에 입사한 그는 그때까지 거의 4년간 파일럿으로 일해왔다. 그의 비행시간은 총 9,800시간에 달했으며 그중 3,200시간은 전보기를 조종했다. 몇 달 전에는 낮은 고도에서 고장난 전보기의 엔진을 훌륭하게 다뤄 대한항공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42살이던 그는 열흘 전에 진단받은 기관지염을 제외하면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었다. 저녁 7시에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기관사는 함께 비행기에 대한 서류를 검토했다. 그들이 몰게 될 비행기는 보잉 747로 항공계에서는 걸작으로 알려진 모델이다. 한때 대통령 전원기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 기체의 작동 상태는 완벽했다. 드디어 밤 10시 반
게이트를 떠나 대한항공 801편은 20분 후 지명과 떨어졌다. 이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전 1시 30분이 되었을 무렵 801편은 비구름을 뚫고 내려왔고 기관사 멀리서 반짝이는 광공항의 불빛을 발견했다. 부기장은 관제소에 찰리 브라보 비구름에서 나왔다고 보고하고 6번 활주로 왼쪽에 레이더 유도를 요청했다. 비행기는 괌 공항에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와이퍼 온 기관사가 와이퍼를 껐다. 비가 오고 있었다. 부기장이 혼잣말했다. 안 보이잖아. 그는 활주로를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았다. 1초 후에 충돌 방지 장치에서 전자 음성이 들려왔다. 500피트. 비행기는 지상 500피트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 위치에서 활주로가 안 보일 리가 있을까? 2초가 지났다. 기관사가 하며 놀라운 투로 말했다. 착륙을 포기합시다. 조준관을 당기고 하늘로 올라가 큰 원을 그린 다음 다시 착륙을 시도하자는 얘기했다. 1초 기관사가 말했다. 안 보이잖아. 안 보이죠. 착륙 포기. 올라갑시다. Go around. 하지만 그 비행기를 추락으로 건너내기 이미 늦었다. 오전 1시 42분 26초 대한항공 801편은 공항의 남서쪽 4.68km 지점에 있는 야산 니미츠힐의 언덕을 들이받았고 6천만 달러에 달하는 21만 2천 kg짜리 강철은 시속 160km의 속도로 암석지대에 처박혔다. 소나무를 살짝 건드린 후 석유 파이프라인에 걸친 기체는 화염에 휩싸여 골짜기로 떨어지기 전까지 600m가량 더 미끄러졌다. 구조원들이 추락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254명의 탑승객 중 228명이 사망했다. 와, 그래도 살아나신 분이 있었네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참 사고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백신도 빨리 맞아서 하여튼 안전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좀 구사해 드렸고요. 오늘 운동도 좀 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를 위해서 준비 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Lincoln. That's it. See you next time.